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토플에서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플은 간단합니다. 영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측정하느냐? 간단합니다. 영어를 잘하는지 측정합니다. 그런데 토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술적인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플에서는 뭘 측정하느냐? 학술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술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세 가지 핵심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능력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핵심 능력 첫 번째입니다.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뭐라고요? paraphrasing. 이건 뭐냐면 문장의 재구성입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재구성. 같은 문장을 다른 말로도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짧았던 문장을 길게, 길었던 문장을 짧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웬만해서는 잘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재구성된 문장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reading에서만, 아니면 listening에서만, 아니면 speaking에서만, writing에서만 이렇게 각각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능력이고, 이 paraphrasing을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단어 암기를 하실 때 동의어를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동의어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많은 단어책들에서는 단어, 의미 이렇게만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단어 하나, 의미 하나 이렇게 외우기도 바쁘다. 아니면 단어 하나, 의미 하나 외우기도 벅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넘어서 동의어까지 암기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이 저 말로 나왔을 때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플이라는 시험 혹은 그 이상 단계의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동의어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법 공부를 한번 다시 하자입니다. 문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 아니면은 이 단락, 이 내용, 이 구절, 이 부분들이 다 문법적으로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리프레시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문법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모두 조금의 체력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처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갓난 아이가 아니라면 7살짜리 소녀와 제가 이제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100m 달리기를 좀 시간의 차이가 걸릴 뿐이지 할 수 있는 체력은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체력은 다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체력을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좀 적용을 시켜보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문법을 잘하고 어떤 사람 문법을 못할 수도 있지만 다들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신 부분들을 한번 쭉 채워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을 한번 리프레시를 시키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법은 옛날처럼 무슨 뭐 성문 종합 영어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이제 설명 잘 나와 있고 이제 요새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조회수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이제 더 오히려 좋은 내용들을 다 잘 올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한 번만 리프레시를 하고 가시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의미 위주로 영어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의미 위주로 사고를 하시고 영어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를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차원적인 사고를 ETS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매혹적인 오답을 내기 위해서
이 봤던 단어가 여기 고스란히 나오고 뒤에 뭔가를 살짝 바꾸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를 하시려면 항상 단어로 보지 말고 뭘로 보자?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토플에서 나오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중에서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어렵게 되는 섹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단연코 리스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스닝 같은 경우는 원문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리딩이랑 리스닝을 비교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데 리딩은 이제 원문 내용 자체가 언어의 수준이 높습니다. 단어의 수준도 높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더 길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자꾸 원문을 읽어가면서 원문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리스닝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사실 대화 지문과 강의 지문인데 이 둘 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사람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도 짧고 그리고 표현도 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해를 할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더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토시 그대로 뭐라고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스닝을 볼 때는 아무래도 문제 막상 풀려고 하면 이런 말이 나왔었나? 이거는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실 겁니다. 왜냐? 그게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렇게 애초에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위주로 사고를 하시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리스닝이 패러프레이징이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스닝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일반화인데 일반화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더 넓은 범위로 묘사를 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 하면은 나라 이렇게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G.O.D, H.O.T, 베이비복스 하면은 아이돌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리스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두 번째 측정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플에서 측정하는 핵심 능력 바로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논리. 논리라는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되는 걸 이해를 하시고 말이 되는 걸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토플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논리라는 것이 없으면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논리라는 거에서도 효율과 그리고 더 고차원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깊이까지는 측정을 하지 않죠. 오히려 너무 어렵게 풀어 써버리면은 이 토플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고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짚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토플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영어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하고 학술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의 난이도가 있고 어느 정도 순발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아니면 대학교 이상의 수준의 어떤 기관 뭐 대학교 말고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회사라든지 이런 환경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정도의 제한 시간과 이런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진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가진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거기 가서도 살아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려면은 토플이 115점 정도는 되셔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1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려면 상당한 논리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영어가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 혹은 이제 그 즉각적으로 나오는 영작 능력 이런 것들이
논리와 더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토플 115점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학술적인 환경에서 쓰이는 영어만 좀 측정을 하는데, 이 학술적인 영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까지를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수하게 다시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통역병 출신이거든요. Army Interpreter Translator 출신인데,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뭐 토플 공부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을 별도로 더 외워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토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만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안에서 논리를 이제 형성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엇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사실 측정하는 어떤 논리의 수준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스피킹에서는 간단한 인과관계와 간단한 이제 예시 정도를 드는 거를 요구를 한다면, 라이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더 시간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사회적인 학술적인 통념상 스피킹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의 영작과 그리고 논리, 그리고 깊이 있는 예시 등을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피킹에서 쓰였던 예시를 라이팅에서 그대로 쓰인다고 했을 때 스피킹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라이팅에서는 만점까지는 아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선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글로 쓰인 거랑 그리고 사람이 말로 하는 거랑의 차이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라는 것이 왜 측정이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핵심 능력은 뭐냐? 바로 passage. 이 passage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지문 단계의 글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passage라는 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 전 단계인 이 paragraph, 그러니까 즉 문단 단계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passage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게 되지만, 이 그 전 단계인 문단, 그러니까 즉 paragraph는 실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passage 이전 단계인 paragraph를 잘하려면은 paragraph 이전 단계인 sentence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sentence를 잘하려면 일단 어휘력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vocabulary부터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다 쌓이고 오는 것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토플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이 지문 단위, 약간 이걸 자꾸 목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던데, 그 지문 단위라는 거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지문 단위에서 서론은 개요, 본론은 내용, 결론이 요약,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문단 단계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문단 단계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문 단위로 이걸 문단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단위로 구성을 해 놓는다고 해도 문단이 구성이 엉망이면 사실 절대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고, 지문 단위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문단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다라고 하면은 절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문 단위로 출제를 하고 이해를 하고 구성을 하는 능력을 이제 측정을 하지만, 지문 단위로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단에 대한 이해부터 좀 다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단을 가지고 이해하는 능력을 독해라고 하고요, 문단을 가지고 구성하는 능력을 논리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 독해 같은 경우는 토플에서 독해를 쉽게 만들어주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노하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잘 익혀 놓으시면 토플 리딩이나 아니면은 그 리스닝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익혀 놓으시면 사실상 토플은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능력 자체가 좋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고득점을 맞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영어를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귀결이 되고요. 뭐 이 외에, 그러니까 토플 시험이 이제 원래 내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짧은 소통,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문장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표현 등 이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사실. 토플에서 잘할 수 있으면 사실 그런 영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나 표현만 몇 개 외워주면은 잘 섞여서 이제 학술적인 능력과 이제 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어떤 부분들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플에서 측정하는 핵심 능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paraphrasing. 두 번째가 뭐라고요? logic. 세 번째가 뭐라고요? passage. 이 세 가지 PLP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토플에서 측정되는 핵심 능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